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2023-24 시즌 과연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어떤 팀의 차지가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제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팀이 남았다. 맨시티가 전 경기 노팅엄 경기를 이제 2대0으로 이기고, 그리고 아스날도 이제 3대2죠. 3대2로 토트넘전을 승리를 하면서 현재 EPL 우승을 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맨시티가 아스날보다 그 남아있는 경기 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우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의 맨시티를 보면 안 믿기시겠지만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 맨시티 감독에서 잘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최근 이제 애슬레틱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맨시티의 상황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점, 그리고 현재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두고 좀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우승 경쟁 구도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지금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 아니죠. 아스날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이겼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2대0으로 이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홀란 같은 경우에는 21번째 리그골을 넣으면서 골든부츠를 향한 시동을 다시 걸었죠. 재시동을 걸었고, 현재 옵타 슈퍼컴퓨터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주말의 어떤 결과를 보면서 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 상황에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은 67.4%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32.5%로 이 전에 있었던 71.7%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아스날의 26.6%에서 아스날 쪽으로 살짝 더 기울었습니다. 아스날이 아마 토트넘과의 경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경기를 무사히 넘겨내면서 아스날의 우승 확률이 조금 더 늘었다. 반면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우위에 있습니다. 67.4%를 기록하고 있고 자력 우승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32.5%는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이 맨체스터 시티가 결국에는 승점을 어디에서 떨굴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맨시티가 사실은 승점을 떨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있고, 근데 또 모르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또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풀럼,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 그리고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렇게 4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34경기째이기 때문에 4경기가 남아 있죠. 울버햄튼, 풀럼, 토트넘, 그리고 웨스트햄, 이 4경기 중에 맨시티가 이제 승점을 못 얻, 승점 3점을 온전히 못 얻을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토트넘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이 경기만큼은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아스날이 걸고 있는 희망 중 하나겠죠. 이게 참 또 아이러니컬한 것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 또 이 경기를 어쨌건 이기려고 할 겁니다. 4위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최선을 다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아스날의 우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이 이제 21골을 기록하면서 1위로 올랐고, 그리고 현재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리그 16개의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호 골을 기록을 했고 공동 7위인 상황이죠. 제롬 보엠, 필 포든과 함께 지금 이렇게 나란히 위치해 있고, 살라가 지금 17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손흥민 선수와 혼란의 격차가 일단 5골로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기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팀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지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어시스트를 추가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제 어시스트 1위에 오를 이 기회도 좀 지나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올리 와킨스가 또 2개의 도움을 추가하면서 도움왕에 대한 가능성도 사실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죠.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여기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밀렸네요. 여하튼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이 토트넘은 굉장히 좀 속상할 수밖에 없고, 팬들의 어떤 불만도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줘야 하는가. 사실 요즘은 팀이 어떤 감독을 선임할 때 뭐 예전처럼 끝까지 가보자, 우리 진짜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보자 하고 가는 그런 느낌보다도 와서 프로젝트를 한번 펴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데려오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과연 이 프로젝트를 펴러 온 매니저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질문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When the fans say so. 결국에는 이 팬들이 언제까지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이 매니저가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시즌 자신이 토트넘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이미 증명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거론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불만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에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레비 회장의 그 투자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이제 보여줬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또 아르테타 감독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감독 중 하나이지만 사실상 아르테타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경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스날에서 아르테타를 믿어줬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나이 에메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아스톤 빌라 팬들은 지금 뭐 만족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높겠지만, 예를 들어 첼시의 지금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첼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토트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어떤 교체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맨시티에도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2016-17 시즌, 그러니까 데뷔 시즌이죠. 과르디올라가 왔던 그 시즌에서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장이죠. 이 캠프누에서 4대 0으로 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과르디올라를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이 맨시티의 어떤 그 입장 자체는 당연히 과르디올라 감독을 전적으로 신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뭐 리그 우승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에는 뭐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기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르디올라가 만약에 이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더라면은 지금도 과연 맨시티에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기는 하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뭔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더라면은 맨시티가 이만큼의 헌신도를 보여줬을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적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이 매니저들도 오래 버틸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이 기사를 쭉 봤을 때, 그러니까 과르디올라도 그렇고 아르테타도 그렇고 뭐 다양한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시즌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팬들의 불만이 한 시즌 이상 좀 지속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좀 경질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외신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It's the old duck above the water, 물 위에 떠 있는 뭐 낡은 오리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도도하게 떠 있는, 호수에 떠 있는 백조도 밑에 발기질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 낡은 오리가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발기질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어쨌건 이 해리 케인이 떠났을 때 겉으로는 당황하지 않는 척하면서 이 내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물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는 열심히 하는 모습, 특히 선수들이 열심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 시즌 초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을 때, 케인이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겠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동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다가 토트넘이 힘드니까 또 귀신같이 이야기가 나오죠. 해리 케인이 없으니까 또 이 정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립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도 선수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unbelievable,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선수가, 사실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 역사상 가장 그 유의미한 선수 중 하나가 지금 토트넘을 떠나게 돼버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다. 놀랍게도 지난 시즌 토트넘은 70개의 골을 넣었는데 해리 케인 없이도 이번 시즌 77개의 골을 향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지금까지 어떤 추세를 쭉 봤을 때 이 시즌 말까지 토트넘이 쭉 간다면은 77, 그러니까 77개의 골을 꼭 뽑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보다도 더 많은 골을 득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정도만 한 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다음 시즌 물론 이제 우승 경쟁을 위해서는 더 나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이렇게 우승까지 가게 된 데에도 물론 이제 뭐첫 시즌이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고비가 있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영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조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어려움을 견디고서 올라온 팀들이다. 맨시티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토트넘 역시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속적으로 믿어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문제를 탓하기에는 이 상위권에 있는 아스날, 맨시티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이 감독들 역시 뭐 대단히 많은 어떤 그 전술들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잘하던 전술을 버리고 상대 맞춤형 전술을 보여주려다가 망한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막 명장병이다 막 이런 조롱을 챔피언스리그 우승 전까지 받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은 상대방의 전술을 알아도 이기는 그런 팀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이 우승 경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